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상한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얘네 그래프가 왜 굳이 그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그래프가 결국에는 점 하나하나가 이제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그 점의 좌표니까 앵글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기에 삼각형 빅값들을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받아들이셨다면 그거에 대한 응용의 형태로서 원래의 삼각함수 앞에 어떤 a라는 곱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앵글 앞에 b라는 값이 곱해지고 그 앵글에 b가 곱해지고 이제 c가 더해지며 그 다음에 밖에서 이제 d가 더해질 때 이 a, b, c, d들에 의해서 이 그래프들이 어떠한 요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묶였을 때 b로 묶이게 되면 b 플러스 c가 되는데, 얘는 이제 x축 평행 이동이 마이너스 b 분의 c만큼 이제 움직인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 c만큼이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대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좀 중요한 것들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그 연습 문제를 혹시라도 미리 풀어보시지 않으셨지만 연습 문제 그게 있거든요. 탄젠트 x에 대해서 요거 한 거는 우리 많이 안 다뤄봤는데 그 어려운 응용 문제가 여기 스텝 2 실력업에 있어요. 그래서 그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식의 변형을 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단어는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가 조건으로 주어지고 그 그래프 같이 생겨먹은 녀석은 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특성을 그래프를 보고서 파악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그래프를 파악하면 거의 웬만한 녀석들은 난이도 중상 정도까지는 다 커버가 되는 게 저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러한 변형 말고 이제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제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들을 봐볼 거고, 그래서 일단 탄젠트 녀석이 사인하고 코사인은 거기서 거긴 비슷한 애들인데, 탄젠트가 조금 특별해서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보면, 탄젠트가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요소가 두 가지 정도로 짚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근선이에요. 저는 정근선 탄젠트만 갖고 있고, 그 정근선의 사이는 무조건 주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그래프의 특성상요. 그래서 혹시 그래프를 분석할 때 정근선의 사이를 알 수 있다면 주기를 바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평행 이동이 안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주기 두 정근선의 그 중점을 0으로 하는 그 지점이 있는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탄젠트 그래프의 함수가 이제 요렇게처럼 생겼는데, 얘는 이제 볼록 모양이 위로 볼록이고 얘는 볼록 모양이 아래로 볼록으로서 이러한 정식 용어는 저기 심화 미적분에서 나온 용어긴 하지만 단어만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 이렇게 볼록이 바뀌는 곡선이 바뀌는 걸 변곡점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이름만 잠깐 빌려올게요. 이 변곡점이 이차함수의 비율을 하자면 이 꼭지점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꼭지점은 어떤 녀석이었냐면은 아무런 평행 이동이 없었을 때 0,0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바라봤더니 저 꼭지점의 좌표가 7,3인 걸 확인을 했다면 평행 이동이 7,3만큼 이동이 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지표였던 것처럼, 얘가 변곡점이 기본적으로 0,0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그래프가 탄젠트의 그래프인데 변곡점의 좌표가 나와 있다면 x,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은 저기 정근선의 모양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그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은 이런 기준이 없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거를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돼주고요. 그 탄젠트에서 변곡점이랑 그 정근선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봤고,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좀 강하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었어요. 얘들아,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은 가장 까다로운 거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플러스 알파적인 얘기를 더 해볼게요. 주기함수, 얘네들은 세 개의 공통점이 모두 다 주기함수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X축으로 평행이동이 돼서 뭐 여기 sin X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었을 때 몇 주기를 더 그려보자. 이렇게 이 하얀색의 그래프를 두고서 이 녀석 알파만큼 평행이동이 그 플러스만큼 일어났군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 뒤에서 무슨 소리야, 알파가 아니라 이만큼 일어난 거지. 그랬더니 그 뒤에서 이보게 무슨 소리야, 이만큼 일어난 거지. 이렇게 끝도 없이 여러 개 무한개의 종류로 평행이동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약간은 헷갈릴 수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저 C값에 대해서는 그 몇 번째 평행이동을 알려주고 대개는 가장 가까운 건데, 그 C의 범위를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저 C값을 특정하게 하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 C를 미정계에서 C를 구할 때는 한 점을 대입하는 게 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노란색과 빨간색은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그게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너무나 허무하게도 한 주기만큼 관련이 있죠. 왜냐면 이제 그 계열적인 내용 때문인데, 자, 우리 그냥 편하게 0,0인 점을 예로 들어볼게요. 0,0이라는 점이 알파, 0이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0,0인 점 말고 이 녀석은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파이, 0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빨간색 그 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만큼 전진을 하고 알파만큼 더 간 평행이동을 요걸로 보거나 요걸로 보거나 요걸로 보거나 점점점점에서 2n파이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구나, 얘네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구나 라고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죠. 많긴 많은데 중구난방으로 많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은 거구나.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얘기를 한 가지 더 했었냐면은 뭐 앵글이 몇일 때 몇이 나온다, 몇일 때 몇이 나온다, 이런 관점도 있었지만 주기를 중심으로도 그래프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sin x가 이렇게 그려질 때 아무런 식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여기가 2분의 3파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많은 문제에서 주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에다가 무슨 변화를 계속 주기 때문에 내가 sin x의 그래프를 파악할 때 그 t가 2파이였다가 어떨 때는 파이도 사라져요. 막 주기가 4래. 이렇게 주기가 몇 파이가 몇이라는 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아예 내가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4분의 1 주기라고 기억을 해주게 되고, 얘가 4분의 2 주기라고 기억을 해주게 된다면 얘가 변하는 거에 상관없이 나는 이 그래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서 유리한 순간이 나왔을 때 내가 자, 이게 그 순간이야 라고 내가 다시 상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간단한 좀 쉐도잉을 마치고, 자, 절대값이라는 그 설정이 추가됐을 때 어떠한 그 그래프의 특성상의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sin x에다가 절대값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지.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x에다가만 절대값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원래 그래프에서 턱주가리를 싸잡아 올리는 거거든요. 아래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를 강제로 양수로 만들다 보면, 자, 그래프가 이거예요. 우리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할 때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최소값, 그 다음에 뭐 주기,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평행이동 정보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최대값이 얼마인가요? 여전히 1이죠. 최소값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었던 녀석이 0으로 바톤 체인지가 됐어요. 나도 1로 간다, 영아 잘 있어라, 이렇게 된 거니까 0입니다, 얘가. 그리고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게 반이 됩니다. 그래서 2파이가 파이가 돼버려요. 이런 특징 공감할 수 있죠, 그래프를 보고서.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딱 가운데가 x축인 상태에서 싸잡아 올렸을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 만약에 평행이동을
자, 쬐끔 한 다음에 싸잡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제 꿀렁꿀렁 꿀렁꿀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주기가 변화가 안 생겨요. 편의상 그냥 1, 2, 3이라고 할게요. 주기가 변화가 이때는 안 생기죠. 그리고 최대는 그 올라갔을 최대가 2였으니까 2겠고요. 최소는 0이겠죠. 그 1번 2번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x에다가 한번 절대값을 붙여볼게요. 자,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그 대칭이랑 조금 비슷한데, 우리 수학상의 마지막 내용에서 그 대칭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러니까 원래가 sin x였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요 녀석은 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y축 대칭.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던 것이 저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로 다시 태어나는 노란색의 결과를 나왔었어요. 자, 내가 이걸 왜 들어왔냐면 얘랑 연계해서 설명이 좋기 때문인데, 자, 절대값이 나오면 가장 디폴트적으로 경우를 나누는 거거든요. 양수일 때는 sin x고요. 음수일 때는 또 다시 보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양수일 때 그냥 냅두래요. 근데 음수일 때는 그 양수일 때 개를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러니까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수일 때는 그래 넌 가만히 있어 편히 쉬고 있어. 근데 음수일 때는 이거 쓰래요. 그러니까 소나트 모양 그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 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x의 마이너스 y축 대칭이었죠. x의 절대값 양수 가지고서 데칼프만이,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게요. 얘를 우리가 이제 그 주문을 이렇게 외웠죠. x의 마이너스 y축 대칭, x의 마이너스 y축 대칭 이렇게 외웠던 것처럼 절대값 x는 양수 가지고서 y축 데칼프만, 데칼프만은 복사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런 기초사실 바라봐 보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사인 x는 저기 y 부분 저기 범위 안 했구나. 탄젠트 x까지 봐보죠. 자, 탄젠트 역시 식 전체를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자, 이러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바뀌게 되는데, 자, 주기 봐볼까요? 주기는 그대로예요. 주기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였던 것이 이제 전에 거 y4를 빼먹었는데, 이제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y는 그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죠. 이거를 이제 범위를 어떻게 쓰죠? 우리 이런 표현식이 이게 수트에서 나오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었냐? 얘는 최소가 없고 최소값이 0으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저게 되고요. 이 탄젠트에 대한 x의 절대값도 역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주문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양수일 때는 요거였거든요. 개를 가지고 데칼프만이 시점 이렇게. 그 주문을 기억해 주시면 간단히 그릴 수 있고요.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인 체크 한번 채워보시고요. 요거를 좀 한 번도 안 풀었었나? 그래서 아까 그 X축 평행 이동에 대해서 말했던 거를 실전에 적용을 해보면 그 한 점을 대입해서 C값을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눈대중으로 봤을 때 제일 만만한 걸로 잡으신 다음에
근데 걔가 답이 아니래. 그러면 주기씩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다 해보세요. 쉴제수 주기 다 해보시고, 어차피 아시겠지만 뒷 예제로 갈수록 얘가 점점 더 고도화되거든요. 거기 그것만 내가 도와주면 되죠. 제가 165쪽까지 숙제였어가지고. 아, 그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살짝 기억이. 자, 그러면 요거는 같이 봐보죠. 자, 2. 자, 2를 곱하면 이렇게 볼따구를 위아래로 2배로 늘렸다가 절대값이니까 요렇게 되게 돼요. 여기는 파이, 주기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기는 파이고요, 최대값 2고요, 최소값 0입니다. 얘는 너무 간단한 사인X 모양이었고, 자, 이번에는 미정계수 추론인데, 자, 얘는 절대값으로 올리고 나서 y축 평행이동을 했네요. 자, 주기도 나와있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건데, 자, y축으로 평행이동을 안 하고 나서 절대값을 취하면 주기는 무조건 절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원래 디폴트 주기는 a분의 2파이였는데 그게 절반이 돼서 3대 파이가 된 것이니 a는 3이 되겠죠. 이렇게 주기 먼저, 주기가 가장 만만한 데이터. 그 다음에 최대값이 1이었는데 b만큼 올라가서 된 게 5다. b는 그래서 4다. 이렇게 연습은 해보셔야 돼요. 논리는 어렵지 않지만 연습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연습 문제인데 이것도 다 해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사실 중에 하나가 그래프를, 두 번째 파트, 그래프를 보고서 미정계수를 추론하는 경우에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두 녀석이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참 사골처럼 뽑아먹을 게 많아요. X좌표는 X좌표대로 두 개의 차이가 반주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반주기가 되기 때문에 저 차이를 저걸로 활용할 수 있었고요. Y좌표에 만약에 합이 나와 있다면 이거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Y좌표의 중점으로 Y축 평행이동의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평행이동이 없었을 때 그 중점은 항상 0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뺄셈이 된 경우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스텝 2 실력은 문제, 이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뺄셈은 그려볼게요. 요 차이가 이제 그 뺄셈의 결과죠. 자, 요거 나누기 2를 하시면 아무런 배율 볼따구가 없을 때 1이었던 것이 몇 배인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셈이 많은 최대값과 최소값.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때 기준을 잡죠. 자, 내가 오늘 너를 평가할 건데 너의 패션의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할 거야. 너의 목소리를 갖고 평가를 할 거야. 너의 돈을 갖고 평가를 할 거야. 이렇게 평가 기준을 분석하는 그 데이마다 정하게 되는데, 그 분석하는 그 기준이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잡혔을 때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는 저 정도가 있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어느 정도 쿨타임을 쳤으니까. 자, 그 다음이 요거까지는 해야 돼요. 맞아요. 요거 하고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그냥 영심여고 시험에서 한번 그냥 된통 털려주세요. 한번 털리고 와주셔서 저렇게 좋은 거 가르쳐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주시는 것도 한번 볼 거고요. 자, 오늘 하기 좀 중요한 건데 키워드는 두 개예요. 여각과 보각의 관계라는 건데 신경 순서 반대일까요? 보각과 여각이라는 건데, 잘 보여. 그 보각과 여각은 어떤 관계냐면요. 보각은 파이나 2파이 이렇게 정수 파이를 기준으로 어떤
어떤 앵글을 분석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여각은 그래서 우리 같은 계열도 사실 고각적인 분석을 한 거거든요. 0에서 이렇게 받고 파이에서 받기 때문에 이 같은 계열은 사실 고각적인 분석이었어요. 여각은 뭐냐면요, Y축을 기준으로 분석을 할 때가 이제 여각인 건데요. 이 기준을 Y축으로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뭐 다 나와 있지만 그걸 하기 전에 오늘 가장 키워드가 될 게 요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임의의 동경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 동경의 길이가 R이고 내가 그 동경의 앵글을 세타라고 두고 Y 기준으로 봤을 때 걔를 세타 다시라고 한번 나오죠.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당연히 이제 얘는 x, y여서 여기 x, y 필요한 것들 다 써놔볼게요. 이렇게. 자, 내가 얘는 잠깐 필요가 없으니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 사인 그러니까 내가 이 하얀색 동경을 가리키는 방법이 사인 세타를 알고 싶을 때 그냥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어떤 방법으로 얘기도 할 수 있냐면은 사인을 알고 싶은데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 다시만큼 뒤로 빠꾸해라. 같은 동경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사인의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R분의 Y라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R분의 Y는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는데 세타 다시의 관점에서는 뭔가요? R분의 Y는 코사인 세타 다시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중학교 때도 이 정도 개념은 나오게 돼요.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면 사인을 구할 걸 코사인 상대편 걸 해도 된다. 근데 지금은 그 관점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는 건 아니고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평소에는 2파이나 뭐 파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얘를 이제 뭘로 바꿔서 같은 계열이다 라는 단어를 써서 뭘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를 이제까지 많이 해왔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부득이하게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즉 Y축을 기준으로 어떤 앵글이 나타났다면 그 앵글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공개를 하면, 자, 첫 번째,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 확인해 줄 건데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이거 제목은 여각의 관계예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게 돼요. 이거 다 확인시켜 주긴 할 거예요. 미리 정리만 하는 거야. 이걸로 바뀌게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부호가 있고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은 이제 같은 계열이니까 이 세타 다시를 그냥 가지고 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호는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을 할 때 여기 있는 얘는 항상, 자, 이것도 이제 좀 특강이 될 수 있는데 얘를 항상 예각 취급해도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것도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기할 게 크게 두 가지야. 지금 메인스트림인 여각에 대한 설명과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파이 플러스 x에서 x가 꼭 예각이라는 조건이 없어서 얘를 그냥 예각 취급해도 괜찮거든요. 그것도 왜 괜찮은지 보여줄게. 이렇게 크게 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사인은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은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지 탄젠트가 저걸로 바뀌는지 그거 다 달려보고 저걸로 넘어갈게요. 자, 내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를 해보게 될게요. 자, 그럼 걔가 가리키는 동경은 역시 이 흰색 동경이죠. 저 흰색 동경에 대한 코사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R분의 X로 구할 거고, 그 R분의 X가 이 삼각형 관점에서는 코사인 세타지만 이 삼각형 관점에서는 R분의 X라는 녀석은 사인 세타 다시인 점을 볼 때 이 녀석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파이에서 예각만큼 빠꾸 친 거는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플러스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변환되는 그 비율 규칙에 따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다른 실전 예시 문제를 들어볼까요? 2분의 파이에서 만약에 내가 3분의 파이만큼 뒤로 뺐다. 물론 요거를 앵글을 정리해서 사인 6분의 파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지금 말한 여각의 논리를 써보면 기준을 2분의 파이로 삼았네? 그러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여기 있는 그 움직인 앵글을 그냥 써주면 된다. 그리고 부호는 90도에서 예각만큼, 예각이 아니더라도 예각 취급해도 돼요. 예각만큼 이동을 했으니 플러스 1사분면의 각이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2분의 3파이에서 자 내가 진짜 아무거나 해볼게요. 4분의 5파이만큼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예각이 아닌 케이스죠. 여기서도 그게 이유가 설명이 좀 간접적으로 되거든요. 어라? X축이 아니라 Y축을 기준으로 움직였네? 알겠어. 일단 코사인으로 바뀌고 4분의 5파이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자, 2분의 3파이는 저기 Y축의 음의 방향인데 얘를 눈에 보이는 거는 예각이 아닌데 예각 취급을 해서 저기 그럼 몇 사분면이죠? 여기서 예각 취급하면 4사분면이죠. 얼싸탕코 코사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인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그 맛보기 설명이 되는 건데 얘를 왜 예각 취급을 해도 되느냐, 여기서 그 음수의 메시지가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말을 하자면 그거에 대한 정식 설명을 따로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이게 답이 맞는지도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 앵글을 계산하시면 4분의 6이어서 4분의 11파이여서 4분의 11파이면은 한 바퀴 더 돈 거죠. 4분의 8파이니까 4분의 3파이거든요. 사인 4분의 3파이. 사인 4분의 3파이면 자 얘도 4분의 파이 계열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똑같죠. 그 다음에 얘는 양수죠. 결과가 얘는 음수죠. 근데 마마뿔이 되죠. 그래서 답이 나온 건 일단 확인이 되거든요. 아직 이 설명은 제대로 정식 시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탄젠트까지 해볼게요. 내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다시를 했다라는 것은 이 동경이랑 같은 부분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파이만큼 같다면 세타 다시만큼 바꿔한 거. 그러니까 이 동경에 대한 탄젠트 값은 내가 x분의 y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x분의 y는 뭐 탄젠트 세타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고요. 또 x분의 y는 뭘로도 볼 수 있냐면 이 삼각형의 관점에서 x분의 y는 잘 보세요. 헷갈릴까봐 찢어볼게. x가 여기 깔리고 y가 여기 깔리면은 좀 세타가 여기 있잖아. y가 밑에 깔리는 거거든.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 다시가 아니라 탄젠트 세타 다시 분의 1이에요. 이거 안 헷갈리시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삼각비가 바뀌는 규칙을 지금 경험하셨으면 된 거고, 어차피 지금 예시 계속 할 거고, 이게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포인트고 얘만 어렵고 다른 건 다 쉽기 때문에 저것만 더 볼게.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르는 각을 왜 무조건 예각 취급해도 괜찮은지를 이거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x가 90도, 180도, 270도, 360도는 제끼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얘가 90도면 그냥 대입해서 그 값이 나와버리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경우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1번 x가 1사분면의 각인데 일반각 표현은 좀 제외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sin 파이 플러스 x는 sin x랑 똑같은 게 확인이 돼요. 확인이 안 되죠. 파이에서 요거만큼 더 간 거면 3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되겠죠. x의 계열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예각일 때니까 이거는 뭐 깊게 안 봐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머지 경우를 다 예로 봐도 괜찮다라는 게 지금 하는 설명의 주제니까. 자, 두 번째부터가 이제 토픽인데, x가 실제로는 이런 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를 x를 마치 눈뜬 장님 마냥 예각 취급해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보여줄 거거든. 자, 여기서 x가 저거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그 짓을 해볼게요. 내가 분명히 얘는 예각이 아닌 걸 알려줬는데 예각인 것처럼 sin x를 이렇게 마이너스 sin x를 이렇게 써볼게요. 예각인 것처럼. 자, 근데 결과가 안 바뀝니다. 실제 이거일 때나. 자, 실제 이거가 되면 어떻게 나오죠? 파이에서 둔각만큼 이동한 거니까 4,4분면이니까 그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잘 보세요. x가 2,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여서 결론이 마이너스거든요. 실제로 이 값도 방금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거든요. 파이만큼 간 다음에 둔각만큼 이동해서 여기니까. 그러니까 실제 결과가 안 바뀌어요. 선생님 그 절대값은 어차피 다 같은 결을 똑같단 말이에요. 자, 3번. 이번엔 둔각을 넘어서 x가 180에서 자, 이 설명이 너무 막막하시면 그냥 외우셔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sin 파이 플러스 x를 내가 분명히 예각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각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써 볼게요. 자, 얘는 3, 4분면의 각이니까 sin x의 값은 마이너스겠죠. 얘가. 그래서 맞맞불려서 결국에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의 진실을 한번 봐볼게. 파이만큼 간 다음에 얘는 180 이상이니까 180 간 다음에 여기 있는 거니까 플러스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4번만 성립되면 이제 내가 뭘 해도 된다?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x가 실제로 270에서 370에 머무르는 그런 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역시 또 말을 안 듣고 눈뜬 장님처럼 예각과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써버릴게요. 자, 얘는 4,4분의 각으로서 코사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플러스가 돼요. 근데 내가 진실을 봐볼게요. 파이만큼 간 다음에 4,4분면만큼 가려면 그 4,4분면을 3칸 간 다음에 그 네 번째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간 다음에 네 번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위치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저 위치에서 사인은 플러스죠. 그래서 다 똑같은 게 확인이 돼요. 이거 팩트예요. 내가 뭐 개발한 것도 아니고 나도 이렇게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틀린 거 발견되면 그 여러분 나한테 따지시면 되고 나는 그 사람 찾아서 따지면 돼요.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 저게 앵글을 모를 때 여각이나 보각에 대한 분석을 사용할 때요, 무조건 예각 취급해도 괜찮다라는 한마디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거 이제 무게감 있는 거 다 덜었거든요. 자, 첫 번째 이거 봐볼게요. 이건 너무 쉽죠? 그래프의 주기의 특성상 주기만큼은 아무리 더해도 내가 얘를 무시하고 sin x로 써도 돼요. 코사인 x 써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n파이가 성립이 되죠? 주기가 파이니까. 근데 2n파이 당연히 성립이 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또 이런 게 있었죠? 주기가 만약에 2파이면 이 식을 성립시켜요. 근데 어떤 애를 만났는데 이 식이 성립되는 거를 보았다고 해서 내가 너 주기 2파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건 틀린 명제예요. 왜냐하면 얘가 가진 진리집합은, 이 조건이 가진 진리집합은 n분의 2파이, n은 자연수. 얘가 진리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하고는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애는 그냥 2파이도 되지만
파이도 얘를 성립해요. 두 바퀴 돌면 이거 성립시키니까요.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유식 모양 보고 주기 2파이니까 아 여기 있는 거 무조건 주기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일반화 시키는데 예, 저런 디테일 팩트가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자, 이거는 그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사인, 코사인, 그 탄젠트를 배우면서 세 개의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기함수,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라고 배운 바가 있고 얘네를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기함수는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그 마이너스 x를 개눈 감추듯 없애는 애는 우함수예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밖으로 팍 하고 뱉어내는 애가 바로 기함수였어요. 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퇴 하고 뱉어낸 거예요. 퇴 뱉어내고 얘는 개눈 감추듯 사라지고.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를 다루기 싫을 때 우리가 저거를 빠르게 정리해 줄 수 있죠. 자, 이게 다 보각의 분석인데 얘를 항상 예각 취급해도 괜찮다. 파이만큼 전진한 다음에 예각만큼 전진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앵글들은 모두 3, 4분면의 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탄젠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선생님 실제로 얘 플러스던데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일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앵글들을 다 이제 예각 취급하면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만 플러스예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 우리 좀 고급 하나 해보죠. 고급. 네, 방금 그 여각의 분석대로라면 요 놈이 플러스니까 코사인을 바뀌고 x 요거죠. 이거 맞죠? 이 여각의 분석대로. 근데 이거 평행이동이죠. 사인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코사인이 나온다.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사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코사인이 나오는 거 미안해요. 코사인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을 뒤로 보내면 코사인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대학교 만약에 그 공대 쪽으로 가시게 되면 코사인이 사인보다 2분의 파이만큼 그 딜레이였나 더 지연된다 뭐 그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은 평행이동 관계에 있구나. 그것도 봐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여각의 분석입니다. 그 규칙만 봐보죠. 2, 4분면의 각이죠. 그래서 사인만 플러스로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저 그 앵글에 대한 이제 결과를 쓸 때 말이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x를 그대로 쓸 때 얘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자, 이거를 풀어라. 2, 4분면에서 탄젠트를 물어봤네. 마이너스 나올게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했네. 역수할게요. x 갖다 쓸게요. 이게 이제 여각의 분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된다? 아까 다시 이거 십자가 그려갖고 그거 봐보시면 돼요. 이거 1, 4분면의 각이죠. 다 플러스예요. 풀었을 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바뀔 거 바뀌고요. x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 뭐 마이너스 x라고 해서 마이너스 x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x, x, x. 네. 제가 여기 막 글씨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 요약해서 써준 거고 말해준 거거든요.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거 구하라. 다시 이제 우리 추억의 계산 문제로 돌아왔어요.
자, 얘는 보각의 분석으로 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4분의 파이 기하는 탄젠트가 1인데 탄젠트 영역이니까 1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판단할까? 자, 개놈 감추듯 마이너스 암살 이렇게 해주시고 3, 4, 10이죠? 12파이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아우 머리 아파. 그래서 3분의 4파이 이렇게. 그러면은 파이만큼 간 다음에 3분의 파이 더한 거죠? 탄젠트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고 3분의 파이 영역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지금 배운 요소들 다 쓰는 거예요. 자, 얘는 2분의 4파이가 한 주기죠. 그러니까 4, 4 빼면은 2분의 파이만 남고 2분의 파이는 1이었죠? 요거 1이었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각의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 자, Y축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 Y축의 음의 방향에서 예각만큼 더 가면 코사인의 영역으로서 얘를 풀면은 플러스가 나오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고 세타를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는 탄젠트 영역인데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지워지고 지워지고. 그 다음에 탄젠트, 이건 탄젠트 파이만 세타 제곱인데 사인의 영역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어차피 제곱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얘만 남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복잡한 항이요. 자, 오른쪽도 공감만 좀 해보시죠. 여러분들 못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 얘는 탄젠트의 영역인데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뀌고 요거. 자, 탄젠트의 영역에서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로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 돼서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건 계산까지 해보죠. 지금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얘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여기 탄젠트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답이 1인데 잠깐만요. 잠깐만. 검토. 네. 거기 앞에서 사인이 사라지잖아요. 여기가 약분되지 않았어요? 이거요? 네, 그럼 그냥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세타인데 그 코사인 제곱분의 요거 사인. 잠깐만. 근데 이거 부호 잘못됐나 보다. 부호만 적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제가 빨리 고정해 볼게요. 한 10초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으로 봤으니까 플러스고요. 사인 세타고요. 이거 마이너스 1 살아남고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막 서로 고정해요.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되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근데 탄젠트 제곱을 하는데 마이너스 타. 제곱이 붙어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거 남는 것 같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를 내가 마이너스 써서 잘못된 건데 오케이. 됐어요. 오른쪽 항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요것만 얼른 다시 해보면, 자, 사인에 여기 사인 물어봤으니까 플러스고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얘는 탄젠트 형에서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인데 이 마마 뿔이 돼버리죠. 이렇게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하나 지워지고요.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그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요.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답이 1이 되는 그렇게 됐던 문제예요.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각과 여각을 갖고서 나오는 이제 응용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저 사인 2 모르는데요. 코사인 사인 3 모르는데요. 이렇게
보는 문제가 당연히 아니에요. 막 그렇게 당연히 안 물어봐요. 자, 힌트를 드리면은 두 개가 더해서 90을 이루는 여각의 관계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소리 바로 나오세요. 사인 제곱 1 더하기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한번 봐보죠. 이 끝에 윤남은 1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얘를 90-1로 볼 수가 있고 90도를 기준으로 했네. 근데 실제로 일사분면의 각이니까 어차피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1이죠. 이거 몇이죠? 1이죠. 그래서 1, 1, 1 이렇게 됐는데 이거 너무 대충 그렸네. 자, 근데 이게 89개죠. 1부터 89니까 89개죠. 홀수계란 말이야. 가운데 하나가 남아요. 1하고 89의 중점 45도가 남죠. 얘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독고다이로 노는 녀석이 두 놈이에요. 요거 1 나오고 가운데 45도에서 2분의 1 나오고 나머지 다 1이에요. 몇 쌍이죠? 1부터 89까지 해서 하나 빼면 44쌍이죠. 44쌍에 1이 나오고 2분의 1이랑 1이니까 45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9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개념이 사용이 됐냐면 여각의 관계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이 두 개가 사용이 된 거고요. 자, 요거 값을 구하라. 자, 어차피 제곱이니까 부호 신경 써줄 필요 없겠네. 2분의 파이 기준으로 하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파이 기준으로 하면 안 바뀌고요. 1이죠. 바뀌고 안 바뀌고 2네요. 답이. 자, 방금 했던 그 이상한 모양 다른 것 좀 더 봐볼게요. 코사인일 때도 코사인 90은 0이고 가운데 녀석이 하나 남겠죠? 45도. 걔는 2분의 1일 거예요. 독고다이로 노는 놈도 두 개 빼줬고 44쌍의 커플이 매칭되는 순간을 볼게요. 여기 0부터 시작이구나. 0부터 89니까 90개죠. 45쌍이 완성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가 아니네. 요렇게 되니까 독고다이 한 명 더 생겼네. 여기 가운데 45도 2분의 1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그래서 44쌍 이렇게. 코사인 제곱 1이랑 89를 90 빼기 1로 보시면 제곱이니까 부호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90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인을 바꾸면 또 약간 저거랑 똑같은 거 나오고요. 탄젠트가 좀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탄젠트를 봐보죠. 원리는 똑같은데 자, 얘를 90-1로 보면 탄젠트 1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얘는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다 예각이니까 다 부호는 다 플러스 보정이고요. 예각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곱셈의 교환 법칙 1 89개니까 그렇게 쌍쌍이 1이 나오고 가운데 탄젠트 45만 따로 1이니까 결과가 1이에요.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가 고각과 여각의 정리였습니다. 고각과 여각의 정리였고 생각값을 포함한 최소 생각보다 좀 세분화가 돼 있구나. 나눠주고 부정식. 근데 이거 활용 전까지 오늘 충분히 끝내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쉽게 말해서요. 이거는 이제 얘를 사인으로 바꿔줘서 그럼 사인에 관련된 몇 배 더하기 그걸로 바꾸니까 그때 최대치에서 얘기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따로 얘기 안 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하고 다르게 평행이동이 일어난 다음에 절대값이 씌워졌죠. 그거를 감안해주라는 거. 그 포인트 잡아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같이 해볼게요. 다음에 최대치수를 구하시오. x의 변형이 되게 삼각함수는 변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계속 진동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0부터 28까지라고 주어준 거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시죠. 자, 얘를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 문자에 한 b에 관한 식으로 막 바꾸는 게 순서예요. 자, y는 자, 1-c의 제곱이니까 2 코사인 제곱 x 여기 3되고요.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3인데요. 자, 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코사인을 치환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치환에 관련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어요. 치환. 자, 치환을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수학의 정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 그 홍성대 할아버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치환을 하게 되면 변혁이라는 호랑이가 튀어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환을 할 때는 그 새롭게 등장한 녀석의 변혁을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쓰셔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야.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은 아무 말도 없으면 t가 실수 전체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건데 코사인 x의 y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코사인 x의 그 값이.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라는 이 변혁을 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치환의 성격이 뭔가요? 치환은 합성함수거든. 뭐냐면은 그 우리 f 지금 합성함수도 할 거지만 이거는 g를 먼저 하고 f를 하는 그런 식을 말하죠. 좀 친숙하게 f.g는 우리 뭔가요? 이거 g가 입을 벌려서 f를 먹어서 g 뱃속에 f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이렇게 g가 입을 벌려서 f를 삼켰으니까 g 뱃속에 f가 들어가는 요거거든요. 실제 연산의 순서가 f를 한 다음에 그 f의 결과로 나온 치역들을 다시 여기 g에다가 넣어서 최종 결과로 만든 거로서 얘하고 다이렉트 관계를 보는 게 이제 합성함수의 본질이었다면 치환은요 원래 이렇게 됐던 놈을 굳이 중간에 징검다리 t라는 녀석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t는 함수는 아니고 이제 변수인데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t는 이제 여기 이 묶음인데 저기 쉬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원래는 x하고 y의 관계식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여기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함으로써 중간에 쉬어가는 징검다리가 생긴 거야. x에다 뭘 대입하면 얘가 바로 나오기 전에 일단 t님 먼저 나와주시고 그 t님이 다시 y를 결정하는 x, y 관계식에서 t가 끼어든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럼 굳이 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화살표를 이렇게 끊어간 거에 불과하고 다른 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최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얘로 인해서 얘 나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치환으로 인해서 최대 최소의 영향이 안 생긴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t로 바꿔주면 t에 관한 2차식이고 이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이 변형 안에서.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니까 t-1의 제곱에 플러스 2. 자, 이런 2차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변형이 있죠. 그러니까 1,5에서 저거를 갖고 마이너스 1까지 그려지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 1때 몇이니? 1이고 마이너스 3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죠. t가 1일 때 최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선생님 치환하고서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x로. 안 돌려도 된다니까. 최대 최소가 안 바뀌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응용돼서 어떻게 나오냐? 우리 잠깐 요게 응용되는 케이스 언급해 볼게요. 뒤에 실력업에 녹아져 있는 건데 우리의 어떤 이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x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x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모든 실수를 가름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정리하냐면 얘하고 y는 0과 y는 f 사이에 연립한 fx는 0에 관한 판별식, 근의 공식에 나오는 판별식이 근이 없는 관점을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가름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전범위 말고 이 폐 사이 구간에서만 저게 성립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논리를 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전학을 가면 무슨 행동을 해요? 그 반에서 짱을 호출을 하죠. 내가 그 짱을 두들겨 때려 눕히면 그 반은 다 먹는 거잖아. 어떻게 밑에부터 도장 깨고 귀찮아서 어떻게 해? 짱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가장 작은 놈을 찾으시면 돼요. 가장 작은 놈을 찾아서 걔만 0보다 크면 다른 거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 논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변형이 없는 케이스는 그냥 우리가 그냥 800씩 써주시면 되고요. 변형이 있는 케이스는 이게 이제 수학2에서 최대최소 정리라고 배웠는데 그 변형은 반드시 이제 패고가 아니야 되고 색칠되어 있는 거여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최대최소가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수학2에서 나오는 건데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는 우리 막내 내분에서 0보다 큰 거 보여주면 되는 거고 항상 그 누구보다 작아야 될 때는 우리 대장님 가서 깨지고 오시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뒤에서 녹아져 있으니까 이 논리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저기 딴 얘기긴 한데 우리 호도법 처음 배울 때 저희 개념원리 실력업 풀어주면서 이거 다시 정리할 건데 우리 뭐 세타가 1사분면에 각일 때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그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얘기한 거고 눈에 보이는 거 쓰고 같은 바퀴수만큼 이렇게 표시했었죠. 이 바퀴수 다르면 안 되고요. 이게 1사분면을 일반각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였는데 무슨 문제 나와요? 4분의 세타가 그린 동경이 뭐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건드리기 있는 이거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기준을 말해주지 않으면 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하나씩 대입해보고 3개네 이렇게 답을 하겠는데 이걸 미리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4분의 세타니까 여기 다 4로 나누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0이었고. 자, 그러면은 자 포인트가 이 파이를 이렇게 둘이 남겨주시고 4분의 n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여기서는 8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2파이 따로 주고 4분의 n 이렇게 묶이겠죠. 동경 4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기억하기 쉽죠? 4니까 4개 나오는 건데 그냥 이렇게까지 말하면 개놀리니까 팩트를 보여주면은 n에다가 0하고 1하고 2를 대입해 볼게요. 4개니까 3까지 이렇게. 자, 0일 때는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n이 4일 때 벌어지는 일을 관찰을 하시면 4일 때는 얘가 1이 돼버려서 0으로 다시 얘가 다시 스타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거든요. 요거는 대입해서 봐보시면 되게 확인이 되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일반각 표현 고정이니까 4분의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에 이제 뭐 4개가 나고 여기다 무슨 장난질을 할지 모르니까 동경이 몇 개나라는 문제 그 동경이 몇 개나라는 물음의 단어가 다양한 문제에서 여러 개로 혼재될 때 이 모양식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 파일을 따로 떼어놔서 저렇게 되게 되면 이 파일을 완성시키기 전까지가 한 바퀴라고. 저거 그 호도법의 실력업의 가장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스텝 2의 가장 마지막 문제 저 문제니까 그때부터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부동치 반대 이게 마지막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피셜하게 저기 삼각함수의 활용 정 끝내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약간 부동식인데 여기 설명이 되게 나와 있는데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자, 한마디만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은 그래프 필수 5글자. 자, 중학교 과정에서 sin x가 2분의 1이다 이러면은 되게 자신있게 6분의 파이 이러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 범위에 x가 깔려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범위를 일단 한정시키고요. 그러니까 sin x가 2분의 1이면 이게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이 하나가 안 나와서 반드시 이 구간에 걸맞는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y는 sin x와 y는 2분의 1 상수함수의 교점의 관점으로 저 식을 바라봐서 이 두 개를 읽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내가 왜 계열이란 단어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의 스타트를 끊었냐면은 자, 이거 여러분들 2분의 1 특수강 아니까 계열 아니까 요거 나와서 여기 이거 그 모든 근의 합을 물었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구해서 다 더할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장난질 해볼게요. 모든 분의 합을 더하는 건 똑같은데 sin x가 3분의 1일 때 여기 m을 모르시죠? 근데 답 구할 수 있어요. 얘랑 똑같이 나요. 왠지 봐볼게. 얘가 3분의 1이라고 봐볼게. 이 앵글 모르니까 알파 계열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그 같은 계열이 그 파이가 뭐였어요? 주기 관점에서 보면은 반주기였죠. 반주기에서 알파만큼 빼진 거였잖아. 두 개 더한 게 항상 파이거든요. 그 두 개 더한 게 항상 반주기라고. 주기 갖고 장난 한번 더 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두 개 더한 게 반주기예요. 자, 그럼 다양한 케이스. 또 코사인에서도 이렇게 장난 한번 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장난칠 수 있죠. 자, 이거 막 코사인 x가 7분의 1 막 요짓거리 하나 해봅시다. 7분의 1을 뽑아내는 계열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알파는 뭡니까? 선생님 그림이 개떡같아서 모르겠는데 그 알사탕코 생각해주면 코사인이 플러스니까 그러면은 그 2파이에서 즉 한 주기만큼 경과해서 이렇게 뺀 거죠. 2파이 더 일반적으로 t라고 해볼게. 두 개 더하면 한 주기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 갖고 막 주기 장난쳐서 어떤 코사인에서 주기가 8이래. 그러면 여기 막 2파이였는데 그 2파이가 뭐 이거 하지 마시고요. 주기 관점에서 보시면 알파 그 다음에 한 주기 간 다음에 빼기 알파였으니까 더한 게 알파 t 지금 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고. 자, 그럼 이런 케이스는 뭐겠어요? 자, 코사인의 같이 마이너스인 거는 얼사탕코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 영역이죠. 반주기만큼 간 거에서 깨작깨작 와리가리 이거죠. 그러니까 반주 2분의 t만큼 간 거에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더한 거 얼마? 한 주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이거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되게 개떡 같은 값을 주거든. 근데 애들은 나 3분의 1에 대한 특수가 안 배웠는데 이러고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겁을 먹는 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3분의 1인 거를 이게 오면은 나 3분의 1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3분의 1 보고서 개 난리 진상을 떨어요. 막 어떡하다 3분의 1 안 배웠는데 그 선생님께가 안 가주니까 막 이렇게 개 난리를 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요가 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 패닉이 오는 게 더 크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동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응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 마플 시너지 정도면 이 정도 선에서 다 이제 커치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리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근을 풀 때는 특수각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 특수각이 몇 라디안 계열인지 동ke어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주기 갖고 주기를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아니라 장난질을 칠 수 있으니까 주기 해석법으로 가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 메시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등식도 방정식도 그러니까 코사인과 탄젠트나 사인에 관련된 식을 잘 풀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연습하라고 그 해야 될 거 가장 마지막 것만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있거든. 뒤에 가서는 이제 그 사인과 관련된 아까 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 나와요. 그래서 그림 그려서 마지막에 저렇게 그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선생님 이렇게 대충 넘어가요 좀 해주시지 뒤에 거에서 다 이렇게 몰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것까지 해보시면 그래서 오늘 진도는 저기 사인 법칙 전까지 한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이런 케이스 또 이것도 이제 저기 매뉴얼을 드릴게요. 이렇게 앵글에다가 종합적으로 장난쳐놓은 거는 얘를 그냥 통째 치환을 하세요. 통째 치환하기. 그러면은 그게 제일 속편해요. 이렇게 라지 x로 두고서 이거 2분의 3이죠? 이렇게. 자, 근데 라지 x는 내가 편의상 치환한 거기 때문에 얘를 변형시켜줘야 돼. 이 범위를. 자, 저기다가 2 곱한 다음에 2파이 됐죠? 거기다 3분의 파이 더한 거.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저기 라지 x 됐죠? 얘가 요렇게. 자,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범위 안에서 구한 다음에 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프 필수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라지 x와 저기 코사인 x 저 y라고 할게요. 요거 사이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한 바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네. 그러니까 미안해, 여기 3분의 파이 미안해요. 이렇게 3분의 파이만큼 시작해서 여기 3분의 파이 엔딩 한 주기만큼 간 코사인이니까. 자, 그러면 그때 코사인 X를 그대로 그려보죠. 여기 파이, 여기 반주기, 여기 4분의 1. 일단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자르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3분의 파이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여기부터 스타트를 해서 같은 3분의 파이 계열이니까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엔딩이 되겠네요. 노란색으로. 자,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일 때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 계열인 거죠? 그럼 6분의 파이면은 3분의 파이보다 살짝 작죠? 이게 2분의 1일 때 좀 예쁘게 그리면 더 좋았는데. 그래서 그림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좀 그려. 미안, 그림 빠르게 다시 그릴게. 미안해. 이렇게 3분의 파이 때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절반쯤 가게끔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서 2파이 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와서 또 절반쯤 여기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자, 얘는 6분의 파이 계열이죠.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에서 이쯤이고 그쯤에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리게 되고요. 이렇게 말이죠. 저 먼저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이게 육안으로 눈에 보이게 돼요. 이렇게. 3분의 파이 간 거니까. 자, 그러면은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라지 x이기 때문에 라지 x가 지금 답이 몇 파이 계열이야? 6분의 파이 계열이죠. 6분의 파이 계열인데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Y이 가리니까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근데 x가 튀어나온 거 돌려주면 되죠. 이렇게 답까지 내는 거 보여드리면 네, 요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빠르냐? 그냥 2파이 남겨놓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거 6분의 2파이니까 이거 6분의 3파이죠? 6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두시고 또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로 나눠주시면 그 최종 x는 파이, 이거 2분의 파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니까 12분의 11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앵글에다가 장난질 쳤다. 치환하세요. 치환해서 그 치환하면 변형 호랑이 튀어나오시는 거 반영해 주시고요. 그래프를 그리셔서 푸세요. 아까 우리는 이제까지 계열의 관점으로 분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라지 x가 몇과 몇인 거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라지 x를 스몰 x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단순한데 연산은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처음 말한 것처럼 내가 논리는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준비를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연산력을 내가 건드릴 수는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같이 뇌수술, 교환수술 받으러 가야 돼요. 네. 그 영화 있죠? 아니 너는 너무 오래, 너는 태어나기도 전에 만든 영화였어. 그래서 연산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변환시켜서 그럼 S 2차식 나오겠죠. 사인에 관한. 그래서 그 사인에 관한 2차식 풀어주면 사인이 저기 요거일 때 나오거든. 이 범위에서 사인 x 그래프 필수를 부린 다음에 요거 만나는 지점 x 읽어주시면 돼요. 부등식만 좀 해볼게. 자, 이건 부등식 기초니까 넘어가고요. 좀 복잡한 부등식. 아니면 뭐 급할 거 없이 다음 시간에 좀 중요한 거 더 하면 되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부등식은 그래프 그려서 그냥 범위가 되는 것만 다른 거라서 21번, 20번을 먹는 건가? 오케이. 20번. 하면 되겠다. 오케이, 20번만 보고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1-sin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그 마이너스 곱해줄게. 그러면 2sin 제곱 x 플러스 3sin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렇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이거 2죠? 상수가?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네, 4고 1이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러면은 sin x의 범위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 큰 거 2분의 1에 가외 구간 이렇게 나오죠. 근데 sin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약간 그래프 필수라고 얘기했죠? 이 범위에서 sin x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떻게? 몇보다? 2분의 1 절반보다 클 때니까 요 영역 읽어주시면 돼요. 자, 방정식이었던 그 녀석들이 부등식에서 기준값으로 재첩하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래서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의 사이 구간인데 개구간, 사이 구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그냥 다 이런 식의 풀이인데, 그러니까 그래프 필수 5글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허근을 가질 때 4분의 d 쓰시면 부등식 나오죠. 1-2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을 때 그거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항상 성립하도록 아까 언급한 거죠. 아까 언급한 거는 이제 변형이 있을 때 없을 때인데 잘 보세요. 모든 실수 x 이래서 변형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저거 잘 보세요. 지금 변수가 x가 있고 세타가 있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일 때는 x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니까 이거 4분의 d가 0보다 작다 써주시면 돼서 2 sin 세타의 제곱 플러스 6 코사인 세타 걔가 0보다 작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변형이 있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얘는 모든 실수 문제. 여기서 그냥 게임이 엔딩이 돼버리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싱겁고요. 그래서 실력업이나 스텝2를 이 정도 설명을 듣고서 풀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재능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업을 충분히 엄청나게 대단한 설명을 더 하지 않고 실력업을 풀어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실력업을 갖고서 제대로 판을 다시 깔 건데 안 보고 나서 이거 설명을 들으면은 그런 거보다 잘 푼다 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보고 나서 이걸 딱 들으면은 저게 저런 거였구나 라는 이런 감회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오셔라는 의미인 거지 너 왜 실력업까지 안 풀었어 이게 아니니까 그런 성격을 기억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왜냐면은 이 실력업 문제는 나름 저 소재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응용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나름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아까 무슨 동경 몇 개니 이거 할 때 하는 것부터 그래서 좀 제대로 읽어보라는 취지에서 풀어보는 거니까 그걸 풀어보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해야 될 거 정리해보죠. 진도는 사인 법칙부터 나가면 되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이제 저기 수능 버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연습 문제 풀이 강의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이 중단원 삼각함수라는 대단원 2단원에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세 번째 단원이고 앞에 우리가 한 게 포도법이랑 그래프 이렇게 2개인데 이 2개에 대한 연습 문제 해설, 요거 진도, 그리고 우리 수학하 이렇게 지금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거 진도, 여기 문제풀이 강의,
수학화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소식,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자,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를 도과했으니까 수학원 기출문제도 풀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바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약간 조금 이렇게 동네에 가까운 동네에 있는 그런 기출문제들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학습 진도 단계가 된 거예요. 선생님 저희 2학년 됐는데요. 범위가 시험 범위가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같은데요? 좀 빡센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그 그래프에서 끊기고 그 이제 조금 빡세게 나간 학교가 시험 범위가 시험 그 날짜 늦게 잡고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까지 나가고요. 근데 보통은 코사인 법칙까지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좀 늦은 데는 그래프도 안 건드리는 데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런 학교는 진짜 좀 되게 늦은 학교예요. 근데 만약 우리 학교에서 저 수학까지 건드렸다, 그럼 학교가 이제 과학부로의 전환을 시도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하여튼간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학원은 부교재를 안 잡고 있잖아요. 왜냐면 부교재까지 잡으면은 시간이 조금 어렵겠더라고. 근데 절대 내가 빼먹지 않은 건 테스트. 모든 공부의 목적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원도 우리 테스트 몇 번은 좀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한 맛 정도는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2학기 사시고 나면은 겨울방학 때 그 잊혀진 걸 상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회의감 드실 때 있죠. 공부를 했는데 그걸 다 까먹어버리는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냐. 만약에 그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무조건 휘발되는 구조로 내가 설계되어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일을 못 할 거야. 왜냐면 난 이게 10몇 년 전에 배운 거일 거 아니야. 사람의 뇌가 그 장기기억화라는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요, 그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바로 휘발시켜 버려요. 이걸 휘발시키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안 좋은 기억들이 다 날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기억을 반복시키잖아요. 반복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어봤죠, 학습에서. 그럼 뇌가 태도를 180도로 바꿔요.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그래서 걔를 안 까먹게 장기기억화 화학물질을 그걸 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조금 흐려져도 그 부분을 다시 자극해주면 금방 소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망각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제 저런 외곽적인 원리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